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얼마 전부터 밀린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다루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Nope, Get Out, 어스의 조던 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의 예고편이 얼마 전 공개가 되었는데요.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빠져서 수십 번 보게 만든 미스터리 투성이의 미친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노비 과연 어떤 영화일지, 이 영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모든 단서들을 미리 보게 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고! Did you know that the very first assembly of photographs to create a motion picture was a 2-second clip of a black man on a horse? And that man is my great-great-grandfather. But that's why back at the Haywood Ranch, as the only black-owned horse trainers in Hollywood, we like to say since the moment pictures could move, yeah, skin in the game. 자, 일단 헤이우드라는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 칼루야가 연기하는 제임스 헤이우드, 케케 팔머가 연기하는 질 헤이우드가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촬영합니다. 이 장면에 나온 사람이 자기 조상이고, 헤이우드 가문이 할리우드에서 유일한 흑인 소유 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초기 영화에 역사적인 기여를 했다는 건데요. 이 푸티지는 영국 사진가 에드워드 마이 브릿지가 1878년에 촬영한 움직이는 말이라는 활동사진입니다. 187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릴랜드 스탠포드는 말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진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친구들이 도무지 믿질 않아서 내기를 했고 마이 브릿지에게 $2,000를 주고 촬영을 의뢰합니다. 1초에 17m나 이동하는 말의 한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속 셔터, 대구경 렌즈, 고감도 필름이 있어도 초단위의 노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기기사 한 명과 협력해서 화학적으로 필름의 감도를 높이고 12대의 카메라를 일렬로 배치해서 이걸 찍습니다. 내기에 판돈이 걸리고 5년 만에 말이죠. 이 촬영에 들어간 돈이 $5,000였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영화의 역사에서 이 말을 탄 흑인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그런 어필로 보이죠. 아무튼 남매는 헤이우드 할리우드 홀시스라는 이름으로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는 중이고, 광고 또는 다큐에 출연합니다. 스텝이 좀 많아 보여서 광고가 아닐까 싶고요. 제임스가 입은 주황색 후드엔 크루라고 적혀있고 앞에는 스콜피온 킹의 로고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00년도에 나왔던 드웨인 존슨의 주연작으로 아마도 영화의 작중 시기는 2000년대 초중반이겠죠. 아까 촬영이 만약 광고라면 스콜피온 킹 이후로는 영화 의뢰가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영화 속 동물들이 CG로 대체되면서 사업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제작진 중엔 흑인이 전혀 없는 것도 나름 노린 것 같고, 트래커가 붙어있는 이 말은 엄청 훈련되어 있겠죠. 그 다음 목장 주변을 보여줍니다. 눈에 띄는 건 이 팔 달린 풍선들인데요. 모두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질 헤이우드가 술잔을 들고 춤을 추는데 나오는 곡은 스티비 원더의 핑거팁스. 이 노래 가사를 보시면 예라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예의 반대인 노비입니다. 실내가 어두워지고 턴테이블 회전도 느려지면서 조던 필의 이름이 UFO처럼 내려온 뒤 말이 도망칩니다. 주인을 등지고 말이죠. 이 남자의 티셔츠엔 지구, 뒤에 있는 벤에는 프라이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로고는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던 대형 가전 양판점으로 특징은 아주 공상과학적이고 미스테리한 외관 및 인테리어입니다. 특히 유명했던 건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이 매장이었는데요. UFO가 보이시죠? 실내는 이런 식이었는데 대체적인 평이 할인율은 좋은데 서비스가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해당 지점은 폐점됐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에 30개가 넘는 지점이 있던 이 회사는 2021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살면서 쌓은 추억이 영감이 된 쿠엔틴 타란티노처럼 조던 필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캘리포니아에만 있었던 이 가전 매장에 대한 추억이 이 영화의 영감이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이 남자는 뭔가를 보고 의아해하는 표정이고 뒤에서 두 명이 접근, 카메라는 살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방금 봤어요? 뭐가요? 뭔가 있었잖아요. 대충 이런 대사 주고받을 시퀀스 각입니다. What's a bad miracle? They got a word for that? 나쁜 기적, 배드 미라클. 조던 필 감독은 배드 미라클이 뭘까? 라는 트윗을 한 적이 있었죠. 나쁜 기적엔 외계인이 이 지역에 불러일으키는 기적과 그 대가나 후폭풍을 의미하는 나쁜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카우보이 복장을 한 스티븐 연, 말을 이용한 어떤 쇼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그도 관객들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옆에는 말이 있는데 보통 로데오는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말을 내보내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왜 앞에 우리가 없는지도 의아합니다. 마치 앞에 있는 평원으로 말을 방사하고 UFO가 나타나 말을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객들 장면에도 꽤 많은 단서가 있습니다. 바스퀘즈 록스는 LA 북부 산타클라리타와 랭커스터 사이에 있는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 공원으로 디즈니랜드처럼 애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명소는 아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암열 5가족의 모계, 저마다 망원경이 달려있는 걸 보면 이 지역엔 빈번하게 UFO가 출몰하고 있고 랜덤하게 보이는 UFO 및 목격담을 근거로 그려진 외계인의 몽타주를 토대로 만든 인형이 관광 상품이 되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자아이는 외계인 인형을 손에 들고 있고 오른쪽엔 주피터스 클레임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쇼핑백이 보입니다. 이 영화가 SNS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독특한 해시태그를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죠. 주피터스 클레임은 외계인 기념품 가게 이름으로 인형에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카우보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꽤 상업적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망원경도 그가 팔고 있는 물건이며 좌측 상단 티셔츠를 보면 더 스타라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고편 후반부엔 동생이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과 거꾸로 놓인 말 장면도 있었는데 외계인들은 중력이나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특정 구역으로 달리게 하면 말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걸 스타라스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 걸지도 모르죠. 여기서 좀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면 왜 말일까요? 왜 그들은 사람도 차도 아닌 말을 가져가고 왜 말 농장주가 주인공일까요? 만약에 외계인들이 원하는 게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말이고 그걸 주인공이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이게 그 침묵하던 마을의 기적적인 번영과 이어진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 말처럼 인간들을 노리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좌측 상단에 있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여자도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 원인이 화상, 염산, 사고일지 모를 얼굴이 드러납니다. 옆에는 유모차나 아기 바구니 같은 게 보입니다. 외계인이 베푸는 기적을 통해 치유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고편에 흐르는 노래 가사인 Say Yes는 그들에게 구하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 장비를 든 채 바이크에 탄 이 남자는 마치 UFO 파파라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헐리우드 파파라치들은 바이크를 타니까요. 말에서 떨어지는 사람 장면은 풍선이 쭈그러드는 것처럼 아래를 향하고 있고 사람들과 카메라마저도 밑에서 벌어지는 일엔 안중에도 없는 듯 위를 올려다보는 대조가 이 지역 사람들의 맹목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앞에 나타난 UFO는 급하게 사라지지 않고 제임스도 동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느낌. 계속 보시죠. 개와 파충류에 이어 아기의 손과 마치 피 같은 게 떨어지는 털난 기괴한 손이 맞닿기 직전이죠. 외계인과 인간 소년의 우정을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의 E.T.와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아마도 식탁 밑으로 예상되며 예고편 전체 중에 아기와 연결되는 지점은 관객석의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외계인 장난감처럼 생긴 뭔가가 다가오고 제임스가 폴더폰을 쓰고 있죠. 역시 2000년대 초반이 배경인 듯합니다. 어느 순간 외계인은 나쁜 기적에서 나쁜 면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모래폭풍이 들이닥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기적을 바라는 행위였는데 이젠 살기 위해 외계인을 경계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는지 바깥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 UFO의 크기가 짐작됩니다. 달리는 제임스, UFO의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며 날아가는 동생.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 풍선맨이 잔뜩 놓여있는 걸까요? 아까 집 조명이 꺼지는 장면까지 종합을 해보면 UFO가 나타난 곳엔 전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나타나 베푸는 기적에 집착하는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쫓기 위해 풍선을 깔아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던 필 감독의 높 예고편이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은 높의 의미가 Not of Planet Earth, 지구가 아닌 곳이라고 유추하는 중이며 조던 필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우에 경의를 표하는 영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계인과 밀접하게 교감하는 마치 지구가 아닌 듯한 모양새죠. 조던 필 감독의 이름이 UFO처럼 내려오는 건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예고편을 보고 퍼즐 몇 조각을 집어들었을 뿐이고 여러분께서도 이걸 같이 맞춰봐 주시고 영화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던 필 감독의 노브는 7월에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
it.